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월요일 코인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네, 2월의 첫 월요일이라 더 힘차게 좀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기운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 이 거시경제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투자 시장 전반적으로 여파가 상당합니다.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건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소식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그리고 웹3 챌린지 플랫폼 쇼첼의 이윤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슈를 확인하기 전에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보면서 2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합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상승했다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계속해서 2월 1일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장단기적으로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봅니다. 현재 59.36%, 지난 금요일 저녁 58.52%보다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점점 더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7.18%입니다. 금요일 6.59%였는데 상승을 했죠. 6%를 아래로 뚫어준 게 아닌 위로 뚫어서 7%대에 안착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가격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 테더 도미넌스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1.36%입니다. 금요일 방송 시 마이너스 44.74%였는데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전망이고요. 반면 이 단기적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1.35%입니다. 금요일 저녁보다는 하락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뉴스메타 차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웰커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코인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 기자분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 오시니까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그럼 주요 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죠.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하락이 거의 추락급으로 떨어져서 현재 7만 5천 달러, 하나로는 12억 3천만 원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인 이슈 알아봐야겠죠. 한종욱 기자 가져온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케빈 워시 쇼크, 비트코인을 덮치다인데요. 한 기자, 이 링리더가 유력하다는 내용을 접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미 연준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난 금요일에 지명이 됐습니다. 오늘 한 기자의 뉴스웨이 일면 탑을 또 장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헤드라인과 연관 있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고마워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링리더를 먼저 언급을 했는데 케빈 워시가 되는 바람에 그쵸. 지금 시장이 이렇게 씻겨나가는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모두가 링리더를 외쳤는데 갑자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핸들을 꺾어버리는 바람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임명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좀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번 하락은 이제 워시를 지명한 여파에 따른 후속 영향인 거죠. 근데 이제 후속 영향인데 이 워시가 어떤 인물이냐를 조금 먼저 들여봐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 워시는 일단 제가 케빈 해시 이 백악관 지금 현 경제자문위원장을 가장 강력하게 좀 추천한 것도 이 사람의 그러니까 출신 성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해시 위원장은 태생부터가 좀 관료 출신이에요. 관료 출신. 석박사, 정통 경제학 석박사 출신의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노멀하다. 왜냐면은 뭐 그러니까 관료라는 게 보통 이제 그 가장 포멀한 조직에서 있는 거다 보니까 또 가장 보수적이고 또 가장 점잖고 이러니까 좀 변수가 좀 적다 이렇게 봤었는데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법학자 출신입니다. 법학자. 네. 네. 이게 지금 뭐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네요. 네,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고요. 네. 요 분이 또 이제 매파적 비둘기파로 불리는, 그러니까 매둘기파. 매둘기파. 네, 좀 이상합니다. 이건 뭐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렇죠. 그런 따뜻한 느낌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하는 건데 네. 이걸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금리 인하에는 동조를 하면서 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양적 긴축,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가 양적 긴축인데 네. 이걸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자는 거예요. 네, 이게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이 미션 달성하기 어렵다. 이 사람 좀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 케빈 워시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들도 약간 빼야 되겠다. 이러면서 조금 자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또 현재로서는 친트럼파로 분류가 됐으니까 네. 어쨌든 임명이 된 건데 향후에 이제 또 중간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도 또 이제 가장 그 인물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모든 이 자본시장의 워시 워시 쓸려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적 긴축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한다니까 이게 뭐야?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워시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떻게 또 태도를 보일까, 이것도 좀 가장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파월과 좀 비슷하다는 성향의 그 분석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파월도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파월이 사실 트럼프가 임명한 첫 연준 의장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파월과 트럼프의 관계가 뭐 극과 극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트럼프 저 사람 파월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했는데 네. 트럼프 일기 시절에 사실 임명한 거죠. 이 2년이 이제 올해까지 가면서 네. 사실상 트럼프가 그의 임기 종료를 직접 목도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네. 이게 파월을 처음 임명할 때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닛 옐런이라는 아주 강력한 또 이제 연준의 재무부 그 장관도 여기만 그쵸. 이 사람을 네. 강제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끌어내면서 이 사람 약간 파월이라는 사람이 정통 경제학자 출신도 아니고 법학자기도 하고 또 이제 소수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이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컨트롤하기 쉽겠다. 나의 금리 인하의 그런 납할수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말 안 들었잖아요. 갑자기 시진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파월한테 시진핑이라고 그랬어요. 시진핑보다 더 나쁜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세요. 네. 좀 되게 강력한 공격을 했었는데 네. 이게 또 지금 워시가 또 만약에 파월처럼 된다면은 네. 그 과거의 그 시장 충격이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또 워시라는 인물도 되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 이 인물의 그 주장, 대차대조표 축소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의견을 조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게 보통 대차대조표 하면 저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 MBS와 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로 그 연준의 자산과 부채가 꾸려지는데 네. 보통은 이게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채를 연장을 안 하거나 장기채를 시장으로 되돌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 그 장기채를 흡수를 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장기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요. 왜냐면은 이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연준이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도 조금 잡히게 되고 네. 대신에 경기 둔화가 오게 됩니다. 돈을 흡수하는 네, 거니까요. 흡수하는 네.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 규모가 거의 지금 9조 달러에서 지금 6조 달러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였네요. 네, 팬데믹에 22년도까지는 한 8조 한 9천억 정도 했다가 네. 지금은 6조까지 줄였지만 이게 팬데믹 전에는 한 2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대해진 거죠, 사실상. 요거를 조금 줄여서 그 연준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 이 은행의 이자를 지급하는 비율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조금 줄이되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요게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만약에 대차대조표 축소가 재개된다면은 지난해 연준이 12월 달에 이제 그 긴축을 종료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하는 거예요. 최소 1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그 경기 활성화를 원했는데 네. 오히려 경기 둔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네. 워시가 과거에 기고했던 칼럼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상반된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양적 긴축과 금리 인하 매우, 이거를 실행하려는 의도가 아직
본인이 직접 밝힌 건 아니지만 여태 이 스탠스가 그래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시장에서는 염두하고 있는데 한편 이 워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워시에 대해서 현재 네.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연준의 이사들이나 연은 총재들의 그런 발언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러니까 네. 뭐 꼭 워시에 대한 평가만 남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워시를 지명하고 나서 이제 여러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관세 충격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분은 강경파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대차 대조표 규모는 지금 적당하다는 보고 있고요. 네. 성장에 비례한 증가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다음으로는 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죠. 월러. 저희 원래- 토마호분들도 굉장히 후보였던. 그렇죠. 네. 후보였었는데 요분은 이제 온건파로 분류가 되는데 자기가 이제 1월 FOMC에서 소수 의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낸 거는 네. 현재 통화 정책이 좀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연준에서도 지금 이 인플레와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갈등이 굉장히 커요. 어디까지 인플레를 조절해야 되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관세 충격이 있냐 없냐는 의견도 나뉘고 있고 네. 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좀 많은데 일단은 요분도 온건파답게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고용은 동일합니다. 고용은 지금 모두 다 하방에 있기 때문에 네. 높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의사인데 완전 또 트럼프 사람. 오랜만에 등장하셨죠. 요 분은 조금 워시 이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같은 트럼프 사람이라 옹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지명 받을 거다. 아, 받을 거다? 네,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대차 대조표 더 축소돼야 된다. 그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한 마이런 거죠. 이사가 완전히 그냥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또 이 통화 정책에서는 긴축을 해야 된다, 양쪽 긴축을 해야 된다. 이거 좀 신기한데요. 네. 네, 이게 조금 대차 대조표라는 게 사실 양적 긴축을 하긴 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급 준비금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스티븐 미런 이사가 3번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규제 완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도움이 된다. 이게 불필요한 돈을 은행에 지급하는 걸 막자는 거예요. 아. 연준이. 네. 그러니까 뭐 이제 IORB 이런 거를 조금 깎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너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규제를 걷어낸다면은 이런 거품들을 조금 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혹시나 이제 좀 헷갈리실까봐 그러니까 미런 의사는 똑같습니다. 스탠스가. 네. 이 대차 대조표는 좀 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준금을 조금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걸 포함하지 않았지만 또 이런 코멘트도 남겨요. 자기가 최근에 그 소수견이나 이렇게 회의록에서 네. 금리 인하를 한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전혀 받지 않았다. 에이,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거다. 내가 진짜요? 나 미란이 했다. 아. 전혀 그런 코멘트가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한 발 조금 더 빼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또 보호만 이사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뭐라 네. 했죠? 보험원 이사도 똑같습니다. 일단 통화정책 기조를 장기간 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통화정책을 되게 긴축으로 보면서 좀 연준의 온건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건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아. 이런 입장을 내비치면서 일단 올해 금리 인하 한 2차례 정도 지금 6월이랑 연말 정도에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워시 이사의 그런 행보, 요게 좀 행보가 중요한데 네. 또 오늘 또 막 미친 듯이 애널리스트들이 막 글을 썼는데 이제 워시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또 이제 연준의 수장에 앉으면은 네. 요런 의견들은 조금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고 된다. 네. 약간 더 그 큰 그림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의견을 했었고 제가 본 인상 깊은 리포트 중에 하나는 네. 이 그러니까 트럼프와 스컷 베선트가 뽑은 이유는 자기들과의 그런 정책이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뽑은 거다. 그렇죠. 이 셋 다 약간 그 공급 위주의 그런 시장 경제를 외치는데 요거를 좀 비슷하다 보니까 뽑은 거고 아마 네. 이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이슈로 넘어가서 연초부터 꾸준히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스트레티지는 하락의 여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든든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세일러 형님이 또 든든한 트위터를 하나 올렸는데 뭐 그거와는 다르게 미친 듯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딱 하나 올렸어요. more 오렌지. 더 사겠다. 더 사겠다. 네. 저희가 뭐 이제 그 대학교 MT 가면 오렌지 게임이라고 하잖아. 오렌지. 아시네요. 저희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네. 오렌지를 외치면서 네. 조금 사겠다 이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네. 오늘 제가 또 기사를 쓰다가 네. 이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가 쓴 그 트윗을 봤어요. 근데 지금 그 가장 큰 또 시장의 문제점이 이따가 네. 뭐 은주님께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신규 유동성이 조금 공급이 줄어든다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유동성이. 네,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딩을 해왔던 그 기업이 매도를 하면은 네. 더 폭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매도하는 기업이 스트레치지면 더 폭락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사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가라앉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이 주경 대표가 하나 또 남겼어요. 근데 내가 하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하방이 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의미심장하게 암시를 하면서 네. 약간 좀 이제 이게 어디까지가 과연 하방일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진짜 이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이 만약에 매도를 하면 이 투심들이 진짜 불안한 뭐 한 5만 달러, 네. 4만 달러 뭐 패닉셀이 난리 나올 나는 수 거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도 스트레티지는 일단, 네. 지금 비트코인이 뭘 7만 오렌지 6천 달러임에도 뭘 오렌지를 외쳤다. 이건 정말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관들이 최근에 비트코인하고 ETF 많이 만들면서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격 하락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이 블랙록의 대표적인 상품인 IBIT가 네. 최근에 이제 평균 수익률이 좀 손실 구간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ETF도 3개월 연속 계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 자금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 네. 유동성 자체가 금이나 은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는 시그널도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 유명인의 공시를 가져오셨는데 얼마 전까지 금과 은을 사라고 했던 분이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금융시장이 폭락하면은 네. 이제 패닉셀 하지 말고 바이더디 패라 바로 얘기를 하시면서 네. 다시 한번 좀 춤에 대한 그런 의지를 조금 돋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제 뭐 금이나 은도 거의 많이 떨어졌잖아요. 10% 떨어졌죠. 넘게 떨어지기 네. 이게 역사상 가장 많이 떨어진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네. 네. 뭐 금도깨비 지금 은도깨비도 이렇게 같이 꺾이는데 네. 이때 지금 사야 된다 사실. 근데 나중엔 제가 봤을 때 구리도 사시라고 할 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거 다 사라. 던되는 거 다 사라. 오를 만한 거는 뭐 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지금 춤의 타이밍을 좀 보고 있고 그렇죠. 네, 부디 꼭 7만 달러는 좀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금은 뭐 올라갈 거니까 사라 이런 기요사키의 공시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윤주 대표. 네, 이제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부터 이 기자가 아니라 대표님으로 쇼첼 대표님으로 명치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또 운영하시는 건지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웹2와 웹3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 숏폼 형태의 챌린지 리워드 플랫폼입니다. 야. 그래서 딱 들으시면 네. 뭐라는 거지? 싶으실 수 있어서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UX, UI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체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챌린지를 맞습니다. 영상으로 올리고 소통하고 그런 유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너무 재밌을 것 리워드는 같아요. 저희가 테더라던가 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지급이 되고 네. 일반 그냥 틱톡처럼 그냥 일반 웹2의 비디오 플랫폼인데 네. 리워드 형태가 이제 토큰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자 역할, 아나운서 역할, 대표 역할 진짜 몸이 한두 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온체인 데이터도 또 살펴주셔야 되는데 이번 하락이 패닉 하락장이 아니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 패닉 올 뻔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봐도 패닉 맞아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패닉은 맞는데 네. 지금 데이터상 네. 조금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와 네. 실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의 관측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추세 다 뚫렸고 이제 6만 달러 기다려라. 약간 아, 진짜요? 이런 바이브가 조금 강하게 하방이 열렸다. 네, 이제 이렇게 열려가지고 아.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관점들도 많고 네. 뭐 4만 달러까지 4년 주기 사이클 기준으로 4만 달러까지의 가격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온체인상에서 사실 시그널들이 되게 강력한 하락 추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아직 온체인만 놓고 봤을 때는 약세가 맞기는 맞는데 네. 엄청난 폭락의 약세보다는 조금 박스권의 조정 구간 같이 보이는 듯한 지표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기술적인 관점과 온체인적인 관점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온체인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저 상승장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다고 패닉 하락장도 아니다라는 관점 어디서 볼 수 있냐? 이 30일 수요 변화에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30일 동안의 비트코인의 가격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음수로 돌아섰죠. 네. 한마디로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가 오히려 음수로 돌아섰다는 거는 매도자들이 많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과거에 더 큰 이 음수의 값이 찍혔었던 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늘 신고점을 경신해왔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이 기존에 그러했듯이 이 올타임 하이를 경신한 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풀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과거의 하락장과 좀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 대비 지금 수요 감소폭이 나름 완만한 상태다. 한마디로 장기 보유자들이 대규모로 항복하고 있는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네.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매수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게 온체인상에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기 보유자들까지 팔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대규모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버티고 있다. 일단은 네. 지표상 그렇기는 한데 네. 이게 더 다른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래요? 네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도 좀 같이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래소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는 일단 유입 현황이 증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거래소로 유입한다는 건 누군가가 내가 혼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실제 가격도 89,000달러에서 79,000달러까지 무려 10,000달러가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래들이 팔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고래들이 대규모로 파는 모습은 또 없거든요. 아니에요. 오, 지금 네. 주된 매수 주체가 누구냐면 이 보라 색깔이 고래고요. 초록 색깔이 중형 트레이더. 중형 그러니까 트레이더. 고래는 아니고 중형. 고래는 아니고 한 개복치 정도 사이즈. 개복치 뭐 한 새우 정도? 새우 정도? 새우 정도 새우 되는 정도.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은데 네. 중형 트레이더들의 비트코인 유입이 급증됐었다고 합니다. 5,000개 넘어서 7,400개까지 지난 하루 이틀 동안 비트코인의 유입량이 거래소에서 포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트레이더들이 더욱더 만약에 유입을 하게 된다면 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다만 89,000에서 79,000까지 이미 10,000달러가 중형 트레이더들을 기반으로 가격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놓고 그들의 온전한 이탈이 오히려 가격의 하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또 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신호들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의 순 유입 입출금량을 체크를 해봤을 때 뭐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파이넥스에서도 순 유입이 찍히면서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게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기 보유자들의 또 원가선이 하회가 됐다는 측면에서 중장기 보유자들의 물량도 추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 검은 색깔이 가격이고 초록 색깔이 중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준 기자가 늘 표현하는 그 회오리 감자처럼 이 두 가지의 선이 서로 그러게요. 엉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맨 마지막 구간을 보시면 우리의 비트코인 현실 가격이 이 중장기 보유자, 한마디로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와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에 샀으면 지금 이 가격이라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이들의 평단가를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사람들의 패닉 셀링이 충분히 나올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기는 했다. 네. 그래서 큰 지표로 놓고 봤을 때 아직 매도 측면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 트레이더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체를 많이 하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1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기는 하다라고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는 사실 미국의 좀 정치와 경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사이클적인 관점에서는 장기 횡보 또는 확장된 약세 국면과 조금 맞닿아 있다라는 시그널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1월 같은 경우는 결국 가격이 78,000달러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고점 대비 38%로 좀 비교적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느낌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200주 평균 이평선이 58,000달러인데 200주 평균 이평을 뚫고 내려오면 이제 정말 그거는 디엔드. 그냥 시장 엔드게임. 끝났다. 그냥 모두가 엔드게임. 그거는 엔드게임. 이제 살려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타노스가 이건데 끝나겠네요. 네. 타노스는 또 50% 살려줬잖아요. 이제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이거는. 거예요. 202평 깨는 거는 너무 슬픈데요. 정말로 엔드게임이 되는데 네. 다행히도 일단 202평선이 58,000에 있거든요. 58,000. 근데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네. 6만 달러까지의 가격 하락은 있지만 그래서 앞에 5자보다는 6자에 대한 좀 가능성을 더 높이 보고 있어서 네. 우리가 58,000까지는 정말로 뚫고 내려가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는 걸 꼭 머리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사이클에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200주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서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과 비교했을 때 이 금과 글로벌 유동성 대비해서 상대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지난 2017년보다도 더 저렴한 네?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아니라 금과 글로벌 유동성을 대비해봤을 때 상대 대비해봤을 가치가 때. 상대적인 가치가 금과 유동성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그쵸. 비트코인만 홀로 이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외됐잖아요. 9년 전보다도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면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또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비트코인 ETF 승인됐고 기관들 들어가고 국가 차원에서의 법안도 제도권 만들었죠. 협의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9년 전보다도 더 저렴한 구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분명한 또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이 상대 가치 평가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완전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저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면 네. 맨 아래까지 가 있잖아요. 그게 지난 2018년 때 보여줬던, 2016년 때 보여줬던 구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 구간을 비트코인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매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놓고 봤을 때 네. 만약에 올라가주게 된다면 지금 이 구간이 정말 역사에 남을 엄청난 매수의 기회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말 양날의 검 같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모두가 죽는 엔드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8,000 가면 엔드게임이고. 엔드게임이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잘 보니까 금보다 네. 안 올라서 맞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저는 결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끝은 그 종말은 네. 오지 않는다.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오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네. 라고 해피엔딩을 예상하시나요? 일단 트럼프 형님 계실 때까지는 해피할 거라고 믿고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기 케빈 워시가 와서 케빈 워시가 돼서 누가 워시 형님이 설거지하러 오셨냐고. 그러니까 워시하러 오셨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네. 그들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케빈 워시도 인터뷰 엄청 많이 진행하게 될 텐데 어떤 발언들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실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국내 증시도 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만 이렇게 빠지는 시장은 아니고 우리는 안 오른 상태에서 빠지니까 화가 났을 뿐 열이 맞죠. 네, 남들은 더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은 이 정도 시가총액의 하락폭은 지금 다른 자산군들도 비슷합니다.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총 네. 몇 배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빠진 건 약오르지만 네. 결국 돌이켜 봤을 때 지금 구간에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지가 결론적으로 또 이 투자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임은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금도 엄청 빠지고 특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로 네. 많이 빠졌는데 우리는 안 올라서 빠져서 좀 화가 날 뿐이지 그쵸. 그렇게 큰 낙폭은 네.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씁쓸하긴 맞습니다. 하지만 씁쓸하긴 하죠. 씁쓸하긴 안도의 하지만 한숨은 내쉴 수 있는. 네, 모두가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나마 조금 덜 아프다. 이 방망이로 때렸는데 다 같이 드르르 맞으니까 조금 덜 아픈 느낌이 덜 아픈 게 난다. 근데 이게 미청산 갭을 지금 보면은 사실 조금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여기에서도 조금 시그널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 지금 OI 같은 경우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네. 7만 달러도 테스트할 가능성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갭이 있기 때문에 7만 달러까지 또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네. 오히려 7만을 뚫고 6만 달러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7만 달러의 공백을 채우러 내려갈 것인지 보통은 이 CME 갭 다 채우러 내려가긴 하거든요. 진짜요? 네, 역사적으로 늘 채웠다 올라가고의 반복이긴 한데 과연 7만 달러까지의 진짜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것일지 이번 주 주요 좀 인사들의 발언 좀 집중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사이클 측면에서 결국 저점의 근접 신호가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12만 6천 달러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네. 12만 6천 달러까지 가긴 갈 건데 일단 그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게 한번 때려맞고 6만 2천 달러. 6만 2천 달러까지. 그러니까 결국 네. 6만 달러 초반까지의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네. 여기가 지난 고점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4년 전 고점 6만 달러. 6만 그래서 6만 달러까지 가격 회복이 돌아감이 나왔다가 네.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어쨌든 결론은 올타임 하이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뭐 올해 안에 당장 이 돈을 빼야 되는 뭐 상황이다.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포지션과 전략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는 시점에서 주말 내내 저는 열심히 샀습니다. DCA. 떨어질 때마다 계속. 현금 DCA. 춤에 근데 춤에. 분명히 떨어질 네. 때마다 샀는데도 마이너스 10몇 %더라고요. 분명히 떨어질 때 잡았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팔이 계속 떨어졌어요. 하락하다 보니까. 계속 하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네. 결국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 번의 기회는 다시 줄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일단 저점에서는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개인적으로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2,300달러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종욱 기자 이더리움 이슈픽 보여주시죠. 네, 이더리움, 네, 비트마인 이더리움 60억 달러 손실. 이게 우리 이 이더리움에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비트마인이 물리는 순간 큰일 날 수 있다. 인데 이게 하나로 하면 약 8조 7천억 원이 물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비트마인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팔지 않으면 적어도 그쵸. 아직 손실은 아닙니다. 손실은 아니죠. 평가 손실이 이 정도라는 거지. 네. 이게 뭐 이제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는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톱니 의장 얼굴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막 안 돼, 막 약간 거의 그 이병헌 짤처럼 그리고 이런 이러고 SNS에서 이러고 있고. 막. 이 이더리움이 한 4천 달러일 때랑 2,500으로 떨어질 때랑 이 표정 비교하는 짤이 있더라고요. 지금 목이 거의 꺾이셔서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괜찮은 거 맞으시죠? 네, 일단은 팔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장에 뭐 손실이 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평단가에서는 이렇게 손실이 났다 이거고 지난주에도 일단 4만 개를 샀기 때문에 네. 이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트래티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거의 지금 손실 구간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비트마인 좀 버텨줘야 시장이 좀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비트마인 공급량의 5%를 꼭 달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 기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주시고 과감하게 2,000달러대 그쵸. 사는 게 야수다. 톱니 이정이 그냥 5% 이때 맞추자 해서 딱 해주면 이더리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속해서 이 비트마인의 횡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이 비탈린 부테린과 관련된 소식 두 가지를 가져오셨는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뭐 이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이 개인 자금을 태우면서 새로운 또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약 4,500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이제 개인 자금으로 넣었는데요. 네. 오픈 소스 보안과 프라이버시 중심 공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장기 비전을 실현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근본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런 쪽 개발 측면을 강화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풀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더다오라고 더다오. 네 이게 네. 좀 다오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더다오가 과거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과 분리가 됐을 때 네. 이게 이제 더다오라는 탈중앙화 조직이 해킹이 당하면서 그 두 체인이 분리가 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남아있던 미천구 이더리움 약 2억 2천만 달러가 또 이제 보안 펀드로 전환이 됐어요. 이걸 복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봤듯이 뭐 개인 자금을 태워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도 만들고 뭐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만드는데 또 추가적인 꽁돈이 생겼다. 과거에 묻어뒀던 돈이 네. 그때 이제 이더리움 얼마 안 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뭐 지금은 2,200달러지만 네. 이게 또 그때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돈이 뭐 2억 2천만 달러니까 요거를 또 하면서 생태계 또 가치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 다오와 예측 시장이 결합된 크리에이터 토큰 모델까지 제안을 했는데 네. 요 모델은 좀 이제 특이해요. 그래서 X를 통해서 기존의 크리에이터 토큰 같은 경우 이제 콘텐츠 질보다는 네. 대량 생산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요런 양치기를 하지 말고 다오를 지정을 해서 다오를 기반으로 이 좀 그 네. 콘텐츠 질을 높이자. 그러면서 토큰 소각도 해서 좀 가치 상승을 높이자. 이런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자신의 의견으로 끌어가려는 최근에 계속 말만 했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아유 나라면 저렇게 안 했다. 뭐 이러는데 이제 텔리프테린이 네, 본인이 네. 이제 선수로 플레이어로 그쵸. 뛰는 거죠. 감독으로 막 아유 안 돼. 막 뭐라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본인이 직접 다시 한번 플레이어로 등판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더리움의 원래도 강했지만 인프라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좀 막 양적으로 승부를 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플랫폼이 지루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지겨워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보완하려고 좀 더 질적인 걸 보완하려고 다오랑 이 결합을 하는. 네 맞습니다. 뭐 밈 같은 거는 네. 이제 동시 양산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이제 그 무분별하게 나오는 콘텐츠 네.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야핑을 할 때 그쵸.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네. 이제 저품질로 나오는 그쵸. 그런 거를 좀 예방하려고 이 다오를 도입하고 또 토큰 소각을 도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는 지난 2016년에 있었던 이더리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이 미천구로 남아있던 자산을 기부한다라는 소식인데 이거 어떤 소식이죠? 네, 아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뉘면서 그쵸. 있었던 그 돈을 갑자기 돈이 물어나니까 이거 개이득인데 이러면서 이제 요거를 네, 보안에다가 매우 쓰는 이득이다. 거고 네, 네. 매우 이득이다 하면서 이 돈을 또 이제 보안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이것도 다오 거버넌스를 통해서 자금을 배분하고 또 스테이킹을 하면서 연간 또 정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니까 네. 뭐 이제 기존에 있던 돈도 가치가 상승이 됐고 계속해서 스테이킹 돈을 내니까 네. 요걸 또 보안 강화를 하면은 일석이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소식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애청자 물건님께서 또 우리 쭈 대표를 향한 슈퍼챗을 날려주셨습니다. 대표님의 개복치가 되겠습니다. 저 개복치는 절대 비트를 팔지 않겠습니다. 오, 규모가 좀 사이즈가 크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개복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래서 슈퍼챗을 많이 날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는 쭈 기자와 함께, 쭈 기자 아니죠. 쭈 대표와 함께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 살펴볼 텐데 이더리움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또 일어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뭐 이더리움 쪽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등등등 많은 코인들의 청산과 함께 급락이 있었죠. 주말 사이에 3,000달러가 결국 2,350달러까지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패닉 셀링이 이더리움 쪽에도 있었습니다. 청산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롱에 대한 청산이 4.85억 달러로 지난 10월 이후 10월 10일 우리 엄청난 청산이 역대급 청산이 있었잖아요. 최악이죠. 그때 이후로 두 번째 규모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레버리지가 과열됐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롱에 대한 청산들이 전부 다 씻겨져 내려갔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특이했던 건 보통 청산이 나면은 바이낸스 쪽에
데이터가 압도적인데 이번에 롱 청산이 바이낸스 쪽에서는 4천만 달러밖에 안 찍혀서 그래요? 전체 청산의 10%밖에 없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일부 거래소들의 쏠림 현상들이 조금 정리가 됐었던 주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롱에 대한 청산이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면서 결국 파생 쪽의 이더리움 펀딩 레이트가 FTX 사태 수준까지 급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배경에는 뭐 물론 워시 형님이 등장해서 설거지를 설거지. 했다라는 선물 내용도 포지션 있지만 설거지. 를 하셨지만 네. 사실 이란의 네. 이슈도 있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또 다시 한번 고조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지리적,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성실하게 투자하는 우리 코인 시장의 투자자 분들께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피해를 봐가지고 네. 펀딩 레이트가 지금 하루에만 3천억 달러 시가총액이 감소가 되면서 이더리움도 단독적으로 11억 달러가 날아갔던 상황이었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너무 미세하게 한 번에 훅 떨어져서 거의 안 보이는데 저 밑에 노란 색깔 선 있죠. 그렇죠. 거기까지 펀딩 레이트가 내려간 거예요. 그 초록 색깔까진 보이고 그 뒤엔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빨간색으로 피르침이 바닥으로 지금 뚫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 바로 지난 FTX 붕괴 당시 때와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028, 그러니까 마이너스 구간까지 내려가면서 네. 엄청난 지금 선물 파생 그리고 현물 쪽에 대한 매수세가 줄어들고 매도에 대한 심리가 아주 공포 심리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래들의 유입량이 온체인 쪽에서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좀 온체인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 설명을 드렸는데 이더리움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같이 매도해요? 고래들의 유입들이 급증하면서 거래소 기준으로 수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 그러니까 고래들의 패닉 셀링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다. 있는 상황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9월 이후 최고 일간 수치가 나오면서 고래들의 지금 매도량이 35만 개를 넘어선 상황까지 됐습니다. 네. 슬픈 소식이지만 지금 비트마인의 톰리 대표 같은 경우도 60억 달러 정도가 이더리움에 물려있는 상황이고 그쵸. DAT 기업도 말 그대로 바사삭 부서지면서 사실 뒤따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비트코인은 그래도 세일러가 그럼에도 뭘 오렌지 하고 오렌지. 지금 사고 있는 오렌지. 상황이지만 그렇죠. 근데 전 아까 한기나님이랑 앵커님이랑 그 오렌지 이거 하는데 혼자 또 못 알아들었잖아요. 아, 진짜요? 이게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안 하셔서. 네. 그게 뭐 그렇죠. 재밌는 건가요? 오렌지 게임이 있어요. 게임이 누가 있어요? 더 크게 만드느냐 하면서 작게 만든 사람 술 마시는 그럼. 게임입니다. 네. 그런 네. 게임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주세요. 다음에. 그렇죠. 같이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셀러님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셀러님이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데 셀러 이더리움은 형이랑 같이 해야겠네. 오렌지 같이. 게임. 근데 이 이더리움은 이 오렌지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렌지 해줄 사람이 이제 저기 탐리 형이 있었는데 탐리 형이 지금 탐리 형이 물렸어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 병조 누워 계시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졌어. 네, 이 정도면은 지금 웃을 수가 없는 사실 수준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더리움 쪽은 어쨌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고래들의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핵심 지지대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이번 주 내내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핵심 가격대가 2,100달러에서 2,400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2,300달러까지도 하락으로 돌파한 상황이어서 네. 2,100달러에서 400달러가 이 DCA, 그러니까 DAT 아니에요. DAT 이제 기업들이 사들인 거고 일반 매수자들이 그냥 달달이 저처럼 아주 정기 예금 들듯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DCA의 매수 DCA. 물량이 네. 2,100에서 2,400 구간인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평기 적금 물량 가격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패닉 셀링이 아. 나올 수가 있다. 그쵸. 비트가 6만 달러 가는 것처럼 이더리움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적인 구간대 현재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추세 전환 자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이더리움도 온체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두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요 코인 마지막 리플 XRP 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현재 2달러 아래 1.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XRP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왔을지 먼저 헤드라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수툴 스포츠 창업자 100만 달러 상당 XRP 추가 매수. 그래도 지금 이더리움이 가격적으로는 슬픈 상황인데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추가 매수라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고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이분이 유명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리플이 이제 떨어지니까 새로 추매를 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하면서 네. 이럴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한 것 같고. 떨어졌을 때. 네, 일단은 네. 리플은 요 상황 외에는 큰 소식은 없어서 당분간은 좀 그동안 믿어서 또 파트너십들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이걸 조금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XRP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진짜 저희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살핏 댄스를 취내만 했는데 절대 출 수 없는 구간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건방졌던 것 같아요. 너무 건방졌다. 건방졌다 우리가. 그렇죠. 5,000원 갈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상 XRP의 거래 흐름 여전히 좀 암울한가요? 근데 재밌는 게 네. 금, 은, 주식 빠지면 그 네. 유동성이 코인으로 들어서 잠깐 반짝 상승을 우리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무너지니까 그 자금이 되려 리플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은 자금 유입이 찍히면서 비트, 이더, 솔라나 전부 다 자금 유출이 나왔을 때 네. 리플만 홀로 웃어갔었던 주인공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ETF가 계속해서 유입으로 찍혀주면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지만 뭐 일시적인 효과로만 생각을 해봐야 될지 일단 오늘 열리는 증시 통해서 ETF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까지 모두 유출이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월간 기준으로도 플러스를 계속해서 찍고 있어서 이 시장의 기관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일일 차트 기준으로는 현재 붕괴 신호가 나오고 있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좋은 구간은 아니다. 그래요? 네, 상승 머리 모멘텀 아프네요. 없고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하락 가능성은 있어서 네. 1.55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인데 네. 이미 리플 1.6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핵심 구간이 1.62달러인데 지금 1.60달러거든요. 그래서 1.6달러의 지지가 없을 때 1.5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일단은 열어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본 거래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 포착된 코인은 어제 급등 코인 중 하나였던 GK 싱크입니다. 현재 38원 선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하루 36%까지 급등하고 최고가 350원까지 가게 됐는데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지금은 급락 코인이 됐고요. 급락 코인 됐군요. 36원이 됐으니까요. 완전 변동성 왕이네요. 제가 실시간 네. 봤는데 네. 갑자기 200원에서 50원이 되더니만 갑자기 또 30원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시지? 혹시 들어가신 건 아니죠? 아니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 간만에 놀라서? 또 약간 또 상장 이벤트였는데 좀 네. 간만에 놀라가지고 네. 좀 침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네, 그거와는 무관하게 뭐 GK싱크가 올해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 쪽으로 채택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제 기업 친화적으로 해서 이제 그 이더리움 가상머신 기반으로 호환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GK싱크가 이제 프라이빗 기반이기 때문에 네. 또 신원 접근 관리, 감사 내부 통제 쪽으로 통합을 하겠다. 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관 전용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청사진을 또 얘기한 게 일단은 GK라는 기술이 영지식 증명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항상 말했듯이 레이어 2에서 성악설을 믿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술력이 구현이 어렵다. 천기백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네.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GK 스택이라고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체인을 통합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요 유동성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지금 앱 체인의 운영 복잡성을 좀 감소를 시켰고 또 이제 에어밴더라는 이제 또 그 네. 외부 감사 형식을 검증을 완료했고 요 이제 GKVM이라는 표준을 목표로 올해 또 규제 기간을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가격이 또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사실
힘이 다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속성이 조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급락 급등 코인은 항상 투자에 유의하시고 네. 특히 좀 이제 많이 투자를 하지 않으시기를 좀 권하는 부분입니다. 네. CK 싱크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전망은 확인 괜찮을까요? 이게? 네, 사실 너무 신규 코인이고 온체인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건 없고 네. 기술적인 차트 관점만 분석을 드리자면 네. 일단 급락 이후에 약한 손들이 정리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단기 저항을 꼭 뚫어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핵심 지지 구간이 0.027달러인데 저항 돌파하게 된다면 0.03달러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K 싱크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 살펴봤고요. 그리고 코인레이더 이번에 소개할 코인은 솔라입니다. 솔라는 아니고 솔라. 네. 언뜻 이 태양과 관련된 코인인 것 같은데 솔라는 어떤 코인이죠? 솔라나 아니고요. 그쵸. 솔라고요. 네. 이 과거에는 스와이프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중 자산, 디지털 자산 그 지갑 앱입니다. 네. 직불 카드를 연동돼서 쓸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어떻게 보면은 페이 기반의 프로젝트인데 네. 이름을 솔라로 바꿨고 이제 바이낸스에 인수가 되면서 한때 좀 이제 굉장히 하이프가 높은 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바이낸스 인수된 뒤에는 이제 운영상의 문제로 갑자기 CEO가 저번 주에 사퇴하더니 네. 저저번 주에 사퇴하더니 갑자기 프로젝트 개발 끊기면서 결국에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거래소에서도 상장 유의가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급락 코인이고 아무래도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 투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락 코인이다라고 살펴주셨는데 솔라 전망 급락 코인이라 가망이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하락 채널을 캔들로 꽉 채운 상태여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다만 RSI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지지 구간 때 반등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종욱 기자, 이은주 대표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어딘가 살짝 달라진 코마오 눈치채셨나요? 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내일부터는 한국경제 TV 채널에서도 저희 코인 마켓워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채널에서도 TV 틀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TV와 유튜브 채널 모두에서 볼 수 있는 코마워, 이 대한민국 대표 암호화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웰컴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코마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